안녕하세요. 사이다에 빠진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주부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를 고발하고자 글을 보내게 되었네요. 처음에 저를 볼 때부터 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5년 정도 다녀왔는데 그것도 싫어라 했고, 유학 덕분에 남편보다 연봉이 많은 것도 불만, 제가 키가 작다고 하면서 저는 163이고 남편은 180, 어머니는 놀랍게도 170입니다. 또 구박하였고, 눈이 커서 눈물 많겠다, 얼굴이 하얘서 핏기 없어 보인다 등등 전부 안 좋다는 말씀만 하였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큰아들인 우리 신랑 낳기도 힘들었고 키우기도 힘들게 최선을 다했노라며, 그렇기에 맘에 쏙 드는 며느리 얻고 싶었는데 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만 내 아들이 너 좋다니 허락하시겠다고 무슨 선심 쓴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상견례 때도 아들 태몽이 좋았다면서 자랑하고, 신랑을 낳을 때도 힘들었고 기르는 것도 힘들었다며 친정 부모에게 엄청 아들 유세를 하였어요. 시모는 혼수도 과도하게 요구하였는데 정작 시댁에서는 저희 집 구할 때 1원도 안 해주셨어요. 과도한 혼수 요구의 이유는 역시 힘들게 낳아 힘들게 키운 큰아들이라는 이유였고요. 시어머니의 계산법이 어이없었지만 결국 시어머니 원하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진짜 결혼을 풀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 시댁에 가니 저한테 너 돈 많이 번다고 하니 한 달에 용돈 100만 원 보내라고 하대요. 힘들게 낳은 아들 덕 좀 보자. 너희들도 자리 잡아야 하니 그 정도만 보내라. 나 생각 깊은 여자다 라고 하면서요. 이후로도 시모는 수시로 뭔가를 요구할 때는 내가 힘들게 낳은 아들임을 강조하면서 당당하게 말하고는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고백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시모가 저와 저희 친정에 얼토당토 않은 걸 요구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자기가 이미 거짓말을 하여서 돌이킬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면서 털어놓더라고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였냐고 하니 시모가 자기를 볼 때마다 내가 친모가 아니라는 걸 절대 알리지 마라. 네 마누라가 그걸 알게 되면 나도 무시하겠지만 너도 대접 못 받는다. 너 그렇게 평생 살 거냐? 하면서 계속 세뇌를 시켰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러면서 이미 이렇게 된 거니까 계속 모른 척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네요. 아버지 때문에 지금 시모에게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낫겠다면서 시모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있으면 자기가 정리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새어머니 지금 시모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빠랑 둘이 살다가 그래도 엄마가 생기니 좋았다고 하네요. 본인 딴에는 새엄마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청소도 했고 빨래도 했고, 새어머니 장 보러 가면 따라가서 어린애였던 남편이 장본거도 다 들고 그랬답니다. 날씨가 더울 때였는데 시모는 본인은 덥다고 음료수 사 먹어도 남편에게는 너도 먹을래? 라는 한마디도 없는 분이었고, 아버지가 계시면 살가운 척하고 아버지가 안 계시면 투명인간 취급했다며 아버지 안 계실 때는 대화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었다고 하였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더 잘하려고 말도 더 걸고 엄마 엄마 부르며 친한 척도 했었는데 시모는 뭐가 불만이었는지 별 이유도 없이 자기를 수시로 매질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시모가 임신을 했고 시동생이 태어난 후로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시모가 또 아버지한테 무슨 이간질을 했는지 영문도 모르고 엄마 힘들게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한테 맞기도 많이 맞았다고 하였어요. 그러다가 또 시누이가 태어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중학생이 되었으니까 동생들 울지 않고 보채지 않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라 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전학을 보낸다고 보낸 곳이 시골 할머니 댁이었던 깡시골이었다 하네요. 그 후로 할머니 댁에 쭉 살면서도 공부에 소질이 있었던 남편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합격하였고 서울에서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산 시간은 어릴 때 시골 할머니께 내려가기 전 3년도 안 되는 시간뿐이었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와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태몽이 어쩌고 힘들게 낳았고 힘들게 길렀다면서 별소리를 다 해가며
큰아들 덕 좀 보자며 혼수며 용돈이며 각종으로 필요한 거 요구하였던 기억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더라고요. 저도 저이지만 저희 친정 어른들을 대놓고 속였다는 게 너무나 분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더 미웠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도 크지만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어요. 정말 배신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셔츠 다 뜯어놓으며 싸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시모에게 당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며 며칠을 따지고 때리고 별짓을 다 했네요. 진짜 남편이 바보 같고 병신 같고 더군다나 그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을 땐 제가 임신 중이었죠. 흥분해서 날뛰다가 배가 뭉친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남편이 이해가 가다가도 가지 않다가도 하는 게 그래도 신랑 마음속에는 엄마였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은 아버지도 외동이라 자기에겐 가족이 없었는데 그 흔한 이모, 고모, 삼촌조차 없고 아빠뿐이었답니다. 또 그때는 자기가 화를 내면 버림받을까봐 화도 낼 수 없었다면서 엄마가 때려도 소리 한 번 지른 적이 없었고 어쩌다 한 번씩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귀찮은 티 팍팍 내면서 동생들 공부해야 하고 잘 빵도 없는데 자고 갈 거냐? 하면서 눈치 준다는 걸 크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립해서 성인이 되었고 결혼할 준비하면서 이제는 또 아버지가 안쓰러워서 아무 말을 못했다고 하네요. 저는 진짜 시아버지도 미웠어요.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제 자식도 안 알아주었다고 생각하니 말이죠. 결혼 전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가 있어도 아버님을 잡아먹을 듯 구박하는 것을 보고 제가 다 무안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때도 본인이 화내거나 의사를 드러내면 고스란히 그 피해가 아버지에게 갈 것이기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참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아버지를 모실 형편이 아니기에 어머니께 더 아무 말씀 못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큰아들 낳기도 힘들었고 키우기도 힘들었으니 명품백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였었는데요. 이것은 우리 부모님도 기만한 거였고 그 자리에서 신랑 가졌을 때 태몽꾼 얘기도 천연덕스럽게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드니까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요. 한 번씩 시어머니 전화와서는 아버지가 애기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안 오냐며 금쪽 같은 내 아들이 낳은 금쪽 같은 손주다. 네 아들뿐만이 아니다 하면서 시댁으로 불러대기도 했는데요. 당시 마음으로는 다시 얼굴조차 보기 싫었지만 시아버지가 계셔서 그럴 수도 없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가면 시모는 이제 한 달 된 우리에게 자기랑 너무 닮았다며 이래서 시도둑질은 못하는 거라고도 하였는데 정말 다 개소리였던 거죠. 자기랑 절대로 닮을 수가 없는데 말이죠. 저 정말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고 싶더군요. 그래도 신랑 부탁이니 모른 척 5개월을 꾹 참았어요. 남편에게 점점 화도 나다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눅들어 살아와서 그런가 보다 싶어 이해하려다가 또 화도 나다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싶었어요. 왜 거짓말을 계속 하는지, 그게 언제까지 들통나지 않고 유지될 거라 생각했는지, 어릴 때 남편을 보고 전처소생 자식이라고 구박해대며 시골 할머니 댁에 쫓아보내놨으면서도 왜 그렇게 내가 낳고 길렀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는지 말이죠. 5개월 동안 모른 척 하는 동안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참아야 하는 건가? 신랑 얼굴 봐서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아야 하나? 잠든 애기 얼굴, 신랑 얼굴 번갈아 보면 이혼도 참아 못하겠고 그 나쁜 시모 때문에 이대로 이혼하기도 싫었고요. 그때는 시모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내 마음속 응어리도 풀어지고 또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에게 당신은 남편 친어머니가 아니라 새어머니지 않냐 하면서 대놓고 따지고 싶은데 말이죠. 저번 어버이날에는 얼마나 뻔뻔한지 어버이날이라는 것이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한마디로 시모는 낳아주고 길러주고 둘 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어버이날 선물로 일본 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친어머니가 아니란 거 알았지만 시어머니 성격 아니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보내드렸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병원에 계셨는데 연로한 상태에서 큰 사고를 당하신 것도 있고 평소 앓던 심근경색이 심해지면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저희는 아버님 상을 정성을 다해 치러드렸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남편과 상의를 하였어요.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계속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 필요가 있나? 나는 솔직히 시모 얼굴 꼴 보기도 싫다 하니까 그래도 어머니인데 모른 척 할 수 있냐 하면서 별다른 결론 없는 대화를 하였죠. 그 당시 시누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시동생은 결혼하여 분가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시동생은 조그만 건설 장비를 몇 대 굴리고 있었는데 다 대출이었죠. 무리하게 확장하는 바람에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겼고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시모께서는 남편이 돈이 없다는 걸 아는 건지 제가 돈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시동생이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께 네 알겠어요 어머니 하고 정한 때에 제가 입금을 하기로 하였죠. 대금을 입금해야 장비를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입금해야 할 당일이 되어서 돈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서 전화가 불같이 오더라고요. 얘 왜 돈 안 보내니? 너 시동생이 애가 달아 빨리 보내라고 난리다. 얼른 보내라 하는 겁니다. 저는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라니요? 언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아니 얘가 치매가 왔나? 젊은 애가 일주일 전에도 얘기했고 이틀 전에도 내가 말하니까 너가 5천만 원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요 전혀 금시초문이네요 하면서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전화기는 불이 나기 시작하였고 저는 일절 받지 않았죠. 남편한테만 일 마치는 대로 얼른 집으로 오라고 해두었고요. 1시간쯤 지나자 역시 어머니는 신우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오더군요. 얘 이게 무슨 짓이냐? 왜 해준다는 돈을 들은 적도 없다는 거냐? 전화도 안 받고 이게 뭐 하자는 거냐? 하면서 흥분을 하더라고요. 저는 시모 면전에다 어머니 제가 돈을 해준다 했나요? 이제 생각나네요. 제가 돈 해드린다고 했네요. 하니까 시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쳐다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어머니 거짓말 당하는 기분이 어떠세요? 하니까 시모는 이제 화를 내었습니다. 얘가 어른을 가지고 장난하자는 거야? 너 왜 그래? 정신 나갔니? 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남편의 친어머니 아니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저와 친정부모님께 거짓말 하셨어요?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저의 뜬금없는 얘기를 들은 시모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무슨 소리냐? 내가 왜 친어머니가 아니야? 누가 그래? 하시더군요. 저는 결혼할 때부터 내가 낳은 큰아들 덕 좀 보자 하시면서 혼수도 제대로 해오라 하셔서 남들 하는 거에 2배는 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머님은 저희 집 사는데 한 푼 보태준 적 없으셨고요. 저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도 꼬박꼬박 다 받아가시고 또 필요한 것들 생기면 다 요구하고 그때마다 내가 낳은 큰아들 하면서 다 받아가셨잖아요. 낳지도 않았으면서 또 아들과 3년도 같이 안 있었으면서 내가 낳았네 내가 길렀네 하면서 아들 덕 좀 보자며 다 챙긴 사람이 어머니시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기 결혼이 어딨어요. 아니 이것이 싸가지가 없네. 짝! 제가 아주 정색을 하고 따져대니 옆에 있던 신우가 한마디 하면서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손윗사람인 저에게 말이죠. 짝짝! 저는 뺨을 맞자마자 가만히 있지 않고 왼쪽 오른쪽 연속으로 갈겨주었습니다. 어디 윗사람 뺨을 쳐대냐 너는? 하면서요. 제가 손이 맵거든요. 저한테 뺨 맞은 신우는 바로 입술 한쪽이 터지면서 철푸덕하고 거실 바닥에 엎어졌고 자기 입술에 피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울음보가 터지더라고요. 그걸 보고 시모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저에게 아니 이런 버릇없는 것이 있나 하면서 저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뒤에서 그만하세요 하면서 나타났어요. 일을 마치고 퇴근한 남편은 벌써 제가 하는 얘기를 문 앞에서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상황을 파악한 남편은 시모에게 어머니 왜 이 사람한테 손찌검 하시려고 하세요? 뭘 잘못했게요? 잘못은 어머니가 하셨죠. 그동안 어머니께 당하고 산 세월 생각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네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모시고 계시니 마음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앞으로 얼굴 보지 말아요. 더는 용돈이고 명절이고 볼 일 없을 거예요. 돌아가 주세요 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뭐냐 그래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한테 목매달고 살겠니? 집으로 가자. 고향 것들 어머니도 몰라보는 배은망덕한 것들
하면서 딸을 부축하고 씩씩대며 나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사정을 말해주었고 미리 얘기 안 해서 미안하다고 하였죠. 남편도 얼마 전에 동생한테 연락이 와서 어느 정도 짐작은 했다. 형수가 해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게 시댁에 돈을 줄 사람 아닌데 생각했다 하더라고요. 물어볼까 하다가 얘기하려니 하고 말았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에게 시동생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바뀌었고 정말 급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2억 정도 해줄 수 없겠느냐 하더군요. 저는 갑자기 그 큰 돈 어디서 구하느냐고 안 된다고 하였죠. 시동생도 그간의 사정을 들었는지 어머니 일은 죄송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의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제 말을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저도 일이 바빠서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면서 오늘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가겠다. 사과부터 드리도록 하겠다면서 말이죠. 시동생 말이라면 껌뻑 죽는 어머니였기에 저는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돈이 없지만 저는 한 2억 정도는 여유가 있어서 당장 해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시치미를 떼었죠. 저한테는 그렇게 큰 돈 없어요. 아마 친정 아버지께서는 가능하시겠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돈댁으로 어머니 모시고 가면 되겠냐 하더군요. 저는 친정 어른께 사과부터 정중히 하실 수 있으시겠냐고 물어보니 아이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면서 시동생이 그러대요. 그래서 저도 그럼 친정에 여쭈어보겠다고 하였죠. 친정으로 연락해서 아버지께 저희 시모가 사과하러 가신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시동생한테 돈 해주겠다고만 하시라고 하였죠. 어차피 돈은 제가 아버지께 드린다고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그간에 제가 얼마나 시모 때문에 마음고생했는지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도 시모의 거짓말에 마음이 상하셨지만 저 때문에라도 이번 일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죠.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으로 아들 손에 이끌려서 오게 되었는데 시동생한테 얼마나 시달렸나 이전에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풀이 푹 죽어서는 처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정중하게 사돈 어르신 제가 거짓말하고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큰아들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태몽 얘기도 다 거짓말이에요. 또 함께 산 시간도 그리 오래지 않아요. 저의 행동에 화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제 사과를 받으시고 저희 아들놈 좀 살려주세요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마음을 조금 푸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말이 사과지. 그렇게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깜쪽같이 속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붉어지지 않았으면 얼마나 오랜 시간 사돈을 속이려고 했을까요? 시어머니는 저의 손을 잡으면서 얘야 시어미가 미안하게 되었구나 용서해라 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이 부담스러워서 얼른 손을 뺐고 네 알겠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였죠. 진심인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찌되었던 시동생 덕분에 저와 부모님은 시어머니께 사과를 받았고 마음의 응어리가 좀 풀어졌죠. 그래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와의 교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돌아가 주세요. 하면서 매몰차게 대하였습니다. 좀 못되게 말을 하였지만 시동생은 개의치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돌아갔고요. 저는 약속대로 친정아버지께서 빌려주시는 거로 하고 시동생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 10년 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함께 매달 갚도록 차용증도 쓰고 공증도 받았죠. 그렇게 돈만 빌려주고 막내는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못다 받은 부모님 사랑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네요. 너무나 어이없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뜻하지 않게 해결되어서 기쁘네요.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하루하루 행복한 일 가득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